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돈 모으기와 돈 불리기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과연 나에게 맞는 최적의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나는 돈을 모아야 할까 아니면 불려야 할까? 어떤 이는 꾸준히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라고 강조하고, 또 다른 이는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서 자산을 증식하라고 열정적으로 조언하죠. 이처럼 다양한 의견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가장 현명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돈 모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돈 모으기는 말 그대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축, 예금, 적금 같은 금융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 방법은 몇 가지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무엇보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큰 매력이죠. 둘째,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정적인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야 하는 비상, 자금을 마련할 때는 돈 모으기가 다른 어떤 전략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거나 결혼 자금, 혹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비상자금처럼 특정 목표를 위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야 할 때도 돈 모으기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투자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산이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는 거니까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단단한 기초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만 그 위에 더 높고 견고한 자산의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불리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요구합니다. 돈 불리기는 이미 모아둔 돈을 활용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죠. 돈 불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방어합니다.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는데 예금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자산은 실질적인 가치를 잃게 됩니다. 투자는 이러한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오히려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자산 규모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을 통해 극대화됩니다. 셋째, 경제적 자유를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시간과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고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으며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꾸준히 임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돈 불리기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만으로는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인플레이션, 해지 인플레이션 핵계를 넘어 실질 자산 증식을 이루는 더욱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투자 전략을 찾아볼까요? 이 과정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재정 상황을 아주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갚아야 할 빚이 많다면 투자를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돈 모으기에 집중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갚고 비상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투자에 눈을 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순서입니다. 이는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투자 경험과 지식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가 완전히 처음이거나 관련 지식이 아직 부족하다면 무작정 고위험 투자를 시작하기보다는 소액으로 경험을 쌓거나
체계적인 투자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5년 한국 투자 전략 트렌드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교육센터의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이죠. 지식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투자는 맹목적인 도박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결국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투자에서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그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안에 아파트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면 공격적인 주식 투자보다는 원금 손실 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적금이나 저위험 채권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년 뒤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주나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전략도 구체적이 되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2025년 한국 투자 전략 트렌드에서도 장기적인 관점 유지를 핵심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시장의 급변동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분산 투자 및 리밸런싱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관리하고 글로벌 경제 동향 주시를 통해 넓은 시야를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이는 모두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추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특히 2025년은 정책 심리학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경제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및 시장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정부의 정책 모멘텀이나 추경 확대, 내수 부양 정책 등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려온 한국 주식시장이 K 프리미엄 섹터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저PBR주 가순자산 비율 종목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해요.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기업에 투자하는 가치주 투자 전략도 유효하다고 하니 이런 정보들은 돈을 불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지표가 됩니다. 기술주 투자도 여전히 강력하게 유망하다고 합니다. AI, 소프트웨어, 통신, 파운드리, HBM 고대역폭 메모리 소재 등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와 더불어 지주사, 행동주의 타겟 기업들이 유망한 투자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GMO유전자 변형생물체, 제약바이오, K컬처, AI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등 정책수의 및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산업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섹터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겠죠?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망 산업을 선별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테마주 투자 시 주의하라는 조언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테마에 휩쓸려 무분별하게 투자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핵심 기술력, 시장 점유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을 항상 주시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신중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현재 재정 상황과 투자 목표,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따라 돈 모으기와 돈 불리기 전략을 적절히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투자는 위험을 수반하므로 모든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해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비상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면 그 돈을 현명하게 불려나가는 거죠. 돈을 모으는 과정이 없이는 불리는 과정 또한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돈을 불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먼저 모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의 재정적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돈을 모으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투자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돈을 모으든 불리든 꾸준한 만큼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세요.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하지만 꾸준함은 그 변동성을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투자에서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포기하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정보 습득과 투자 역량 강화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분명 좋은 기회를 잡고 여러분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든든한 재정 상태를 만들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 이어갑시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현명한 재정 관리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